네, 방금 소개받은 오영호입니다. 뭐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영시증명 쪽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올해 이제 CS에서 그 영시증명을 가지고 응용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최고 혁신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고 혁신상 받은 게 영시증명을 가지고 비밀 투표가 되는 그런 이제 투표 시스템을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이 투표 시스템은 그 최고 혁신상 받은 것뿐만 아니라 CES 이제 오프닝 할 때 소개도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시스템 아마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GK 보팅이라고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실제 투표 크리에이트는 gkvoting.com에 가서 투표를 만들어서 뭐 커뮤니티에서 하시는지 뭐 아파트에서 쓰시는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뭐 gkvoting 이런 거 찾아보면 동영상도 있고요.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영시증명 수업했던 것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 뭐 gkvoting에 관련된 것도 동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이제 그 영시증명은 어떻게 투표를 생성을 하냐면 모든 그 영시증명 계산은 실제 자기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계산을 하고요. 영시증명이 사실 우리가 실제 응용해서 좀 어려운 점이 증명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꽤 좀 걸리는 게 이슈인데 저희는 이제 옵티마이징 좀 잘해서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 즉 영시식을 만들고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이런 시간을 다 쟀을 때 한 4초 이내. 실제로 영시증명을 생성하는 데는 한 2초 또는 2, 3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 시스템 말고도 이제 저희가 디지털 자산 거래 쪽 서비스도 개발을 했고요. 디지털 자산 거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블록체인에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넣으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없다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특히나 뭐 자산 거래 같은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누구한테 얼마 보냈는지 다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익명성 때문에 익명성에서 암호화를 해주고 암호물이 맞다는 그런 영지를 같이 붙여서 저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자금 세탁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모든 내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을 지원하는 뭐 G캐시라든지 토네이도 캐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초에 금지를 시켰고, 미국도 작년에 다 금지를 시켰고요. 사실 재작년이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자금 세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어쨌든 규제를 지켜야지 실제 우리가 공공 분야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도 지키면서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용을 열어볼 수 있게 그런 이제 감사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제로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CBDC, 한국은행 CBDC 시범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CBDC를 시작하게 되면 이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이건 그냥 실제로 휴대폰에서 수행을 해본 그런 잡음이 녹음할 때 잡음이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손가락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어카운트가 두 가지가 있고요.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에서 퍼블릭으로 보내는 건 다 공개되어 있고요. 프라이빗에서 프라이빗가 쓰는 거는 감춰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 돈 넣고 보내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NFT도 당연히
프라이빗 모드로 전송할 수도 있고 퍼블릭 모드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사무실에 잠겨져 있는 건 프라이빗 모드라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거고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눌러서 증명 생성해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지 증명 생성하는데 저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넷은 그럼 이더리움 쓰신 건가요? 아니요, 저 클레이튼 테스트넷에서 테스트넷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일단 저희가 아직 이건 이제 데모 버전이고 Brilliant alternative for smart future. Elections should be reliable. 이건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이제 4월 중에 실제 정식 버전을 출시를 할 거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아제로스 원릿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아마 다운받으시면 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가짜 돈이라서 마음대로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정식 버전 나오면 일단 저희가 클레이튼에서 먼저 출시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출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메인넷은 저희가 이더리움 컴패터블 하면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만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사실 복잡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영지 지명이 날라오면 그 이제 확인하는 작업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시듯이 우리가 이제 공개된 블록체인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내용이 다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감추려면 우리가 암호를 해야 됩니다. 뭐 투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암호를 해서 블록체인 넣어야 되는데 암호해서 넣으면 문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투표라고 치면 이게 진짜 맞는 유권자가 만든 건지 또는 이 암호문이 맞게 만든 건지 한 사람한테 한 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10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돼 있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열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저 암호문이 맞다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암호 기술이 영지식, 제로 날리지 프루프 기술인 거죠.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에 들어간 내용은 이 암호된 투표와 영지 증명 이 두 개 같이 들어가고요. 이게 두 개 같이 들어가면 이 블록체인은 뭐 그냥 이더리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 영지식이 맞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해서 맞으면 이제 밸리드한 거고 맞지 않으면 뭐 이건 잘못된 그런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면 투표자 입장에서는 자기 투표가 여기 들어갔다는 게 보이죠. 자기 투표 들어갈 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 투표가 투표함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암호화된 내용을 쭉 저장하고 있고 이제 개표를 하겠죠. 개표를 하면 개표한 사람도 이 개표 결과가 맞다는 영지 증명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암호문을 합쳐서 개표하면 이 결과가 되는구나 하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 내용은 이제 여기 투표 내용을 했지만 대부분의 응용들이 다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트랜잭션을 암호화해서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예를 들어 돈을 보내는 거 경우에는 내 계좌에 돈이 없는데도 보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내고 나서 내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 그리고 보낼 때 돈이 음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증명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응용마다 어떤 영지증에서 뭘 증명할 건지를 잘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만족하는 증명을 만들어지는지를 기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알레오 같은 경우에는 레오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걸 기술하게 되고요. 저희는 뭐 그걸 쓰진 않았고 저희는 현재는 다른 언어를 쓰고 립스나크라는 그런 이제 영지증명 생성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뭐 저희는 이제 좀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휴대폰 안에서 영지증명도 생성을 하고 뭐 암호문도 생성하고 트렌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지증명이 어떤 건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증명의 일단 사전적인 데피니션은 두 명이 있어요. 증명하는 사람, 검증하는 사람이 있고 증명하는 사람이 뭔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 검증자한테 납득을 시키는 거고 실제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은 사실은 뭐냐면 영지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개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증명이란 건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그 지식의 내용을 감추는 게 영지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증명의 역사를 보면 제너럴 프루프는 1985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한 40년, 30년 정도 됐었고 한 10년 전까지는 영지증명은 그냥 이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실생활에 쓸 건 아니고 그냥 논문으로 뭐 이런 게 재밌게 되는구나 이 정도였고 그래서 10년 전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이런 영지증명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영지증명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맞는 영지증명들이 그냥 계속 개발되었고 뭐 매우 느렸기 때문에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적으로 획기적으로 영지증명의 이제 역사 이런 게 바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던 게 10년 전 2013년도에 피노키오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일반적인 내용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지증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럼 이 기술을 우리가 실제 블록체인에 적용해 보자 하고 이제 적용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적용해서 나와서 성공했던 게 이제 지켓이라고 하는 익명 전송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쭉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2019년도에 또 사실 크게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또 기점으로 해서 크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뭐 저희도 이제 이쪽에 관련된 논문을 계속 쓰고 있고요. 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증명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영지증명은 사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건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 문제에서 아는 정보를 보이지 않고 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저게 이제 영지증명에서 하고 싶은 건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을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하면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 계속 영지증명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컴퓨터적으로 보면 어떤 코드, 이 코드에서 아는 정보, 중간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안 보여주고 이 입력을 넣으면 이 출력이 나온다는 걸 증명한다. 이런 게 이제 영지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지증명에서 보면 이런 코드에 해당되는 걸 영어로는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연산의 중간값 또는 비밀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트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증명할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사실 다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영어로는 프루프라고 하기도 하고 아규먼트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조금 다른데 프루프는 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짜를 못 만들면 우리가 프루프라고 얘기하고 뭐 수백 명에 걸리면 가짜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응용에 따라서 바꾸면은 이제 새로운 응용에 계속 영지증명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DID 시스템, ID 시스템을 만드는데 특별한 신원을 보이지 않고 뭐 내가 어디 산다 이런 건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지워버리고 내가 성인이야 이런 것만 증명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코드로 짤 수가 있겠죠. 그런 신원 증명을 쓸 수도 있고 뭐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 내용을 안 보이고 뭐 거래 내용을 안 보이고 거래가 맞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고 뭐 금융 같은 경우에 내 실제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대출받을 조건은 맞아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블록체인이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데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뭐 이렇게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와.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리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증명 자체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적용 가능한 그런 중요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예인데요. 내가 이제 이 어떤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죠, 사실은. 그냥 코드가 있고 이 코드에서 나이는 안 보이고 실제 내가 19세 이상이다, 19세보다 많다, 성인이다 이런 걸 이제 보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이제 감출 정보, 위트니스라고 하는 비밀 정보고 파란색이 보일 내용이고 파란색은 그냥 뭐 내가 이 나이에 대한 뭐 커밋 값, 해시 값이라고 부르는 이제 감춰진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뭐 해시한 게 같고 나이가 19세보다 크고 이런 것이 만족이 되면 증명이 생성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저 기술하는 게 이제 실제 응용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툴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툴을 써서 증명을 생성하는 툴을 쓰면 얘가 뭔가 저걸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증명까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증명을 검증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면 검증하는 사람은 비밀 정보 없이 저 내용에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알레오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레오 쪽에서는 요 증명을 만드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증명에 관련된 서버가 있는 거죠. 프루브하는 서버가 있고 여기서 증명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실제 블록체인 노드에 보내면 블록체인 노드가 확인하는 형태로 해서 억셉트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저희는 이런 프루브하는 증명을 만드는 거는 휴대폰에서 하고 휴대폰에서 증명을 만들고 트랜잭션 다 만들어서 그냥 블록체인에 보내주면 블록체인에서는 맞는지 베리파이해서 억셉트하는 이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시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증명을 만들 텐데 이 증명을 만드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 증명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코드의 길에 비례해요. 코드가 길면 길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충 보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다른 걸 바꾸서 덧셈, 곱셈으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데 그 곱셈, 덧셈의 개수가 한 2만 개 정도? 그 정도면 뭐 한 4만 개, 4, 5만 개 정도 되면 4, 5만 개 정도 되면 증명을 생산하는 한 1초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4, 5만 개가 어느 정도냐 SHA-256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시 함수 하나를 하는데 한 0.5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명을 생성하는 건 여기 이 코드가 길면 길수록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증명을 확인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코드의 길이에. 코드가 아무리 길어도 증명을 확인하는 건 그냥 상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증명의 크기도 코드의 길이에 상관없이 상수예요. 그래서 증명을 생성하는 사람은 일을 엄청 많이 하지만 확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게 아무리 길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트랜잭션이 거래가 날라오면 이걸 수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중간에 서버가 있어서 서버가 얘가 대신 다 수행을 하고 결과가 맞다는 프루프만 딱 보내면 이쪽에서는 그냥 검증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GK 롤업이라고 하고 현재 이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좀 학구적으로 와서 그럼 영시 증명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증명을 만들려면 뭔가 우리가 파라미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파라미터를 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트러스트 셋업. 그래서 이거는 좀 파라미터 만들기 어려운 거고 유니버셜은 파라미터 한번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회로 응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유니버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랜스페런트는 그런 파라미터 없이 그냥 항상 나는 증명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제일 좋은데 문제는 얘가 제일 증명이 커요. 얘는 증명이 크고 얘가 제일 증명이 작고 검증도 빠른데 대신 얘는 할 때마다 뭔가 파라미터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게 좀 불편한 점이죠. 알레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말린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 방법을 쓰고 있고 여기에 KGG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폴리머 커미먼트 이런 걸 쓰고 있어서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무슨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응용에 따라서 그냥 계속 적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증명의 크는 얘보다 2배 정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도 2배 정도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말린보다 플렁크라고 하는 그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방금 설명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하려면 영시 증명 가지고 글로벌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초창기에 이제 업체가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 제가 지켓이 만든 회사입니다. 지켓이 만들어서 인명화폐 만들었고 현재는 저기에서 헬로라고 하는 영지증명 라이브러리를 많이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이 헬로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증명에서 큰 회사, 유명한 회사가 스타크웨어라는 회사고요. 여기 이제 CEO가 엘리 벤산슨이라고 영지증명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가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저거 차리고 투자도 많이 받고 학교는 그만뒀죠. 그래서 그만두고 뭐 작년에 한국에도 왔었고요. 그래서 스타크 쪽에서는 이제 GK 롤업이라고 하는 그런 블록체인의 성능을 올리는 쪽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 롤업에 관련된 성능 올리 쪽에 관련된 걸로 헤르메즈, 스코어 이런 게 있고 헤르메즈는 폴리곤에서 인수를 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GK EVM이라고 그러니까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회로를 다 사람이 작성해 줘야 되는데 GK EVM부터는 원래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의 코드를 그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개발자 입장이 편한 거고 대신 문제가 이 두 개 다 느려요. 엄청 느려서 아직은 이제 계속 이걸 어떻게 빨리 하고 있느냐 그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정도에 실제 상업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디켓 랩도 사실은 폴리곤에 인수됐고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GK 롤업 쪽 다른 어프로치 형태의 GK 롤업을 하고 있고요. 아즈텍이 이제 플렁크를 개발한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롤업 하겠다 막 했는데 사실 별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술은 좋은데 뭐 상품은 안 나오고 있고요. 매트랩스는 GK 싱크 원래는 여기 처음에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롤업을 하겠다 하다가 계속 프로젝트 연기 1년 정도 연기되다가 최근에는 그냥 자기 개발한 거 오픈소스 하고 못하겠다 그냥 손을 놨고요. 미나 프로토콜은 여기도 이제 영지증명을 쓰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증명을 만들면 증명을 확인하는 것도 다시 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확인하고 그냥 계속 순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우리가 원래는 블록체인 있으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는데 어차피 확인을 뒤에서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하면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해서 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경량화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그런 곳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엔지니어링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토콜 랩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파일코인으로 유명한 데죠. 파일코인 프로토콜 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영시 증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파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나는 한 명만 갖고 있고 마치 10명인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계산을 많이 시켰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를 계산 여러 번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많이 했다는 걸 증명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서 실제 파일코인에서 프로토콜 랩스의 파일코인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영시 증명이죠. 근데 맞는 어프로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레오는 앞에 것들은 이제 뭐 롤업 쪽으로 특화했다면 이쪽은 이제 프라이버시 쪽으로 특화한 뭐 하나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거고 말린과 KGG를 쓰는 거고 사실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회사는 에스프레소라고 에스프레소 시스템즈라고 여기는 원래 이제 영시 쪽에 유명한 데가 스탠포드 쪽에 유명한 쪽이 있거든요. 단번에 연구실이 있고 거기에 뭐 베넥트 분지라든지 뭐 벤피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이제 에스프레소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프로토콜 랩스에서 파일코인 쪽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쪽으로 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지침에 관련돼서 국제 표준화 단체도 있고요. 여기에 가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저희도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국민대 김지혜 교수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20명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도 있고 아마 대법원 쪽에도 이제 블록체인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컨설팅을 했고 그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본 대법원 지크립트 하면은 부동산을 이제 대법원에서 블록체인 하겠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CS에서 했고 그다음에 영지 증명 리서치 센터를 사실 이제 이번 달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고 뭐 연구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영지 증명 관련된 탑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연구 과제는 그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스케일ability 그러니까 롤업하는 쪽 뭐 이런 쪽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거래 온라인 투표처는 저희 개발했고 롤업 쪽은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